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지해온 결혼 생활을 얼마 전에 정리한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해 아이 낳고 살아오면서 그 긴 세월을 어찌 살아왔나 싶지만 막상 정리하려고 보니 서류 한 장, 그리고 한 달 정도면 끝나더라고요. 생각보다 허무한 결말에 조금 어이없었지만 정말 홀가분하답니다. 여러분, 10년 묵은 채증이 싹 가신다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제가 딱 그 기분이거든요. 3개월 뒤면 아들 녀석이 군대에 가는데 이번 주말에 유럽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어요. 짐을 미리 싸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때면 저는 아들 녀석과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겠네요. 그럼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보, 아들, 오늘 병원 다녀와야 하니까 저녁들 먹고 있어요. 네, 알겠어요, 엄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그래, 우리 아들. 오늘 학원 갔다가 일찍 끝나는 날인데 엄마가 맛있는 저녁 못 차려줘서 미안해. 다녀와서 주말에는 맛있는 거 해줄게.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오늘도 병원에 간다고? 나 내일 중요한 출장 있는데 짐도 챙겨야 하고 할 게 산더미인데 당신이 자리를 비우면 누가 해? 내가 다녀와서 하든지 할게요. 그리고 드레스룸에 와이셔츠랑 당신 출장 가서 입을 정장들 싹 다려놨어요. 그러면 뭐해? 뭐가 어디에 있는 줄 알고 내가 손을 대? 아, 그냥 당신이 와서 해주면 안 돼? 나 이번에 구매자들이랑 중요한 자리인데 신경 써야 한다고. 당신 못 찾을까봐 드레스룸에 표시까지 해뒀어요. 캐리어랑 다 챙겨놨으니까 싸기만 하면 되는데?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편히 다녀오시라고 해요. 네? 네가 아빠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러냐? 아무튼 당신이 하란 말이야. 나 갑자기 회식 잡혀서 제대로 챙기지도 못해. 내일이 출장인데 갑자기 회식이라뇨. 그 사람들도 참 생각이 없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요. 내가 오늘 늦게 가서라도 챙겨둘 테니까. 그럼 우리 승훈이 혼자 먹겠네? 오늘 학원 지순이랑 같이 가니? 네. 지훈이가 그러는데 오늘 부모님 늦게 오신대요. 그럼 같이 저녁 먹을게요. 지훈이는 엄마 밥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럴래? 엄마가 챙겨줘야 하는데 미안하다. 우리 아들, 엄마가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아무튼 이따 보자고요. 아무튼 당신만 믿을게. 그럼 다녀와서 봐. 저는 25살 꽃다운 나이에 직장 동료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서로 첫눈에 반해 곧바로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하면서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번갯불에 콩 볶듯이 결혼했어요. 그런데도 부부 금실이 좋았고 양가 어른들 사이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결혼한 것 치곤 양가에 적당히 도움받고 구색 갖춰 결혼했죠. 신혼집도 그 시절에 흔치 않은 반반 부담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 막 올라갈 무렵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동생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정엄마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일만 하셨죠. 그러다 제가 결혼하고 아이가 중학생이 되던 해 급격히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어요. 제가 아버지를 여의던 시기와 비슷해서 혹여나 친정엄마가 잘못될까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친정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큰 노력을 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왜? 장모님한테 무슨 일 있어? 뭐가 더 안 좋아지신 거야? 아니, 오늘 병원에 다녀왔는데 더 이상 치료가 무의미하대. 뭐?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건데? 치료를 못하는 거면 그냥 지켜보라는 거야? 나이도 있으시고 수술에도 가망이 없대. 이미 온몸 이곳저곳에 전이도 많이 된 상태고 엄마도 연명치료하는 거 원치 않으신다고 하고 나 어떻게 살아야 해?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상황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당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이러다 우리 엄마 잘못되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럴 일 없을 거야. 장모님 강인한 분이시잖아. 나 지난 출장 다녀와서 얼굴 뵈러 갔을 때도 상태 호전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 나도 마음이 안 좋네. 혹시 모르니까
병원을 옮겨볼까? 희망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친구한테 부탁해 볼게. 고등학교 동창 녀석이 세브란스에 있는데 장모님 소견서나 이런 거 받아다 주면 내가 물어는 볼게. 어떻게든 해봐야지. 정말? 그리해줄 수 있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놓을 수 없네. 당신 마음 이해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이럴수록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알겠지? 내가 엄마 병원에 다니느라 많이 신경 못 쓰는데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내가 되려 미안한걸? 당신이 신경 못 써주는 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나나 승윤이도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지난번에 출장 때문에 내가 본의 아니게 투정 부린 것 같아서 내내 마음 쓰였거든. 병원 다녀오면 맥주라도 한 잔해. 안 자고 기다리고 있을게. 알겠어요. 고마워요. 예, 승윤 어미야. 지금 너 어디서 뭐 하고 다니는 거니? 어머니, 저 지금 친정엄마 병원에 있어요. 요즘 상태가 별로여서 제가 자주 오네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난번에 우리 아들 얼굴 보니 반쪽이 돼서 내가 집에 반찬 좀 넣어두고 오는 길이다. 너 아무리 그래도 살림하는 애가 설거지거리 잔뜩 쌓아두고 빨래도 안 하고 그럼 안 된다. 남편 내조하고 아들 녀석 잘 키워내는 게 네 할 도리야. 벌써 본분을 잊은 거야? 어머니, 이 상황에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저희 친정엄마 당장 내일 돌아가셔도 안 이상한데 그럼 제가 나 몰라라 하고 제 할 일만 하면서 살까요? 어머,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하는 꼬락서니가 그게 뭐냐?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악감정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이 통해서 저희 엄마 상태 들으셨을 거고요. 그럼 힘내라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죽을 양반 신경 써서 뭐하냐. 난 내 새끼들이나 신경 쓰련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그이나 승윤이가 이 상황이었으면 어머니는 마음 안 아프시겠어요? 지금 며느리는 뭐 가족도 아니다 이거예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어차피 병원에서도 더 손 못 쓴다며. 그러면 더 돈 들게 하지 말고 요양원에 모셔라.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벌어다 주는 돈으로 병원비 축내지 말고. 와, 어머니 지금 다르게 보이는 거 아세요? 어쩜 말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틀린 말 했냐? 산 사람은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네가 너희 엄마한테 목매고 있을수록 내 아들이랑 귀한 손주는 밥도 굶고 그런다. 난 그 꼴 못 봐. 그리고 요양원 보낼 때도 우리 아들 돈 쓸 생각하지 마라. 정말 치사해서라도 그이 돈 안 써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그이가 제 상황이면 전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머니 낫게 해드리고 도와드릴 거라고요. 그런데 벌써 산송장 취급하시고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거다. 너도 자식이 있으니 잘 알 거 아니니? 내 새끼보다 소중한 건 없다. 어차피 갈 사람 마음이라도 편히 보내주는 게 낫지. 아까도 말했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지금 그 소리 듣는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혹여나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당분간 우리 집에는 발걸음할 생각하지 마라. 가뜩이나 승윤이 공부하는데 기운 빠지고 부정 탄다. 알겠니? 네, 아주 잘 알겠네요. 뼛속까지 새겨둘게요.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릴진 몰라도 언젠간 이해하게 될 거다. 결국 친정엄마는 병원에서 퇴원하셨고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도 닥달을 하시는 바람에 정말 남편 돈은 한 푼도 안 썼어요. 나중에라도 아쉬운 소리 안 하려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결혼하면서 물려받은 약간의 유산으로 재산 분리기를 잘 해둔 덕에 금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친정엄마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쉬고 싶으시다길래 서울 근교 고급 요양원에 모셨어요. 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료가 불가했고 당장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지만 요양원에 모시고 정확히 3년 뒤에 잠자듯이 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을 잃은 저에게는 정말 크나큰 슬픔이었고 한동안 마음이 너무 공허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친정엄마의 49제까지 치르고 나서야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더라고요. 그래도 산 사람은 살고 제게도 자식이 있기에 마냥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어머님이 당신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우리 엄마가 뭐?
아씨, 왜 남의 휴대전화를 보고 난리야? 내가 어떻게 봤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지금 뭐라고 하신 거냐고. 내가 본 게 다 사실이야? 아씨, 그러니까 왜 휴대전화를? 그래, 엄마가 말씀하신 거야. 아니,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 엄마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장에 조의금 겨우 10만 원 보내고 얼굴 한 번 안 비추신 분이. 참 어이가 없다. 엄마한테는 10만 원도 큰 돈이야. 엄마가 없이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무시하는 게 아니지. 적어도 사돈이 죽었다고 하면 얼굴은 보여야 할 거 아니야? 어떻게 돈 봉투만 달랑 보낼 수 있어? 지금 액수가 문제야? 그래도 성에 표시한 게 어디냐고. 누가 돈 때문에 그래? 어머님,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도 부정 탄다 어쩐다 그랬는데. 뭐? 집에 부적을 붙여? 우리 엄마가 무슨 악귀야? 악귀냐고. 이 사람이 승훈이 듣게 왜 소리를 질러? 내가 소리 안 지르게 생겼어? 우리 엄마가 잘해줬으면 잘해줬지. 뭘 어떻게 했길래 죽어서도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당신은 어머니한테 그만하라는 소리도 못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엄마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지. 우리 엄마 그런 거 잘 믿는 사람이잖아. 그냥 흘려들으면 될 일 가지고 왜 그래? 이게 지금 난리치지 않고 넘어갈 단순한 일이야? 내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부정 탈까봐 부적 써오면 당신 기분은 참 상쾌하겠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죽기 바란다는 거야, 뭐야? 어머님 말이야. 우리 엄마 병원에서 손 못 쓴다고 했을 때 요양원 이야기 나왔을 때 말이야. 그때도 당신 아들 돈 쓸까봐 나한테 생색내신 분이야. 그 말 들으면서 내 심정이 어땠는지 알아? 당신은 어머니 아들이기 전에 내 남편이고 우리 엄마 사위이기도 한데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 어떻게 어머님만 그렇게 싸고 돌아? 내가 엄마를 싸고 도는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 다른 사람들한테도 물어봐. 상갓집 다녀오면 귀신 떨어낸다고 소금 뿌리고 간장 바르고 그런 풍습도 있는데 왜 우리 엄마만 가지고 그러는데? 그리고 엄마가 아기를 가지고 말한 것도 아니고 우리 걱정되어서 그러신 건데 그게 그렇게 나쁜 거야? 누가 나쁘대? 애초에 신보가 못 돼먹은 거잖아. 우리 엄마 죽어서도 이렇게 고통받을 거면 나 앞으로 좋은 소리 못하고 지내. 그럴 이유가 없잖아. 참. 뭐 저주라도 하겠다는 거야? 못할 건 뭔데?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앞으로 각자 챙길 사람 알아서 챙기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동안 내가 크게 착각했네. 난 이 집 식구가 아니라 우리 엄마 딸이었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도 모르겠다. 그냥 각자 알아서 살자. 그래, 나도 바라는 바야. 친정엄마를 어렵게 보내드리고 저는 아들 녀석 하나만 생각하며 정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못 볼 걸 보고 말았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메신저로 연락한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장례 치르고 상갓집에 며칠 머물렀으니 잡귀들의 흔적이 묻어있을 거라며 안 좋은 기운을 없애야 한다고 부적을 맞춰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대놓고 친정엄마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먼저 간 사람이 안 들러붙는다는 보장이 있냐며 이야기하는데 정말 괘씸하더라고요. 살면서 금실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던 저희 부부가 이때 처음으로 다퉜어요. 평소 같으면 서로 누군가가 먼저 다가가서 금방 화해하고 잘 지내겠지만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 지금 집이지? 미안하지만 나 회사로 서류 좀 갖다 줄 수 있을까? 뭘 놓고 갔길래 그래? 알아서 잘 챙겼어야지. 나 바빠. 아니,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사람이 뭐가 바빠? 나 2시간 뒤에 회의 들어가야 해. 지금 빨리 좀 갖다 줘. 20분이면 오잖아. 20분이면 오니까 당신이 직접 가지러 오면 되겠네. 아씨, 정말 그럴 거야? 나 일하고 있어서 못 움직인다고. 회사에서 부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잠깐 시간 비우는 것도 못해? 차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는 사람이 택시 잡고 버스 타고 가는 나보다 빠르겠네. 나 우민 엄마 만나러 갔다가 승훈이 학원 상담 가야 해. 당신이 와서 가져가. 당신 정말 나 중요한 자료란 말야. 이번에 계약 틀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내가 왜 책임져? 부장씩이나 되어서 그렇게 중요한 서류였으면 잘 챙겨야지. 왜 남 탓을 하고 그래? 당신 정말 1억이야? 1억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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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이야? 1억이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언제까지 남 취급하면서 살 건데? 먼저 남 취급한 건 당신이랑 어머니야. 남도 아니지. 죽은 사람 2번 욕보였지. 나한테 뭘 바라? 그래, 부탁한 내가 병신이다. 얘,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애니? 아, 어머니 오셨어요? 저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재혁이가 급하게 서류 좀 갖다 달래서 왔다. 너 집에 있으면서 네가 갖다 주지 그러니? 저 외출 준비 중인 거 안 보이세요? 이제 나가야 해요. 너는 정말 너 네 남편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지? 힘들게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 이런 일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언제까지 그렇게 꽁에 있을 거야? 저 안 꽁한데요. 서로 신경 쓰지 않고 살기로 했어요.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시기는 아니잖아요. 저희도 내일 모레 5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요. 자랑이다, 자랑이야. 그 나이 먹도록 이 시어머니가 이런 소리나 듣고. 아주 볼만하다. 어머니가 자초하신 거잖아요. 왜 제 탓만 하세요? 따지실 거면 어머님, 아드님한테나 따지세요. 전 볼 일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어휴, 세상이 말세야 말세. 너 재학이랑 승훈이 끼니는 잘 챙기는 거냐? 그이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승윤이는 아침을 원래 안 먹고 저녁에 먹을 때 있고 안 먹을 때 있는데 간단하게 먹는 편이라서요. 어휴, 내가 제명에 못 살지 그냥. 아무튼 너 내가 지켜보마. 네, 그러세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각자의 삶을 살았어요.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고 성인이 될 때까지만, 대학 갈 때까지만 참고 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도 머지않아 무너지게 되었죠. 바로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남편이라는 놈에게는 이미 정이 떠난 지 오래되었고 억지로 부여잡고 살던 마음도 시어머니 때문에 더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 제가 이혼을 좀 더 빠르게 결심하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어머니가 나이도 드신 데다 한겨울에 걸어가다 넘어지셨는데 허리 쪽을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신 김에 이것저것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암 직전 단계인 겁니다. 무록을 때는 시술까지 해야 했고 한 달 정도 병원 생활을 하신 뒤 귀가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친정엄마의 첫 기일이 다가오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가뜩이나 우울한데 그런 제 마음에 깊숙이 파고들어 시퍼런 멍을 남기셨어요. 물론 남편이라는 놈은 팔은 안으로 굽는지 자기 엄마 편만 들었고요. 얘, 승윤 엄마야. 곧 내 생일인 거 알고 있니? 혹시 외식할 거니? 아니면 집에서 음식 해 먹을까? 아, 그러네요.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요? 그이한테 말씀하시는 게 편하실 텐데. 뭐,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반응이 그게 뭐냐? 제가 뭘요?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참, 너희 엄마 기일이 12월 7일이지? 하필 내 생일이랑 겹치네. 영 재수가 없구나.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 기일이 어머님 생신이랑 같은데 뭐가 재수 없는데요? 아니 그렇잖냐. 죽은 사람 제사밥이랑 내 생일 밥이랑 같니? 음식 같이 하면. 뭐 내가 제사밥 먹는 거랑 뭐가 달라? 그냥 이번에는 외식해야겠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할머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그래도 돌아가신 분인데 재수 없다뇨. 할머니,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아, 아니 이것들이 내가 무슨 틀린 말이라도 했냐? 말도 못하니 재수 없는 걸 재수 없다고 하지. 그럼 기분 좋다고 하냐? 내 생일은 축하받아야 하는데 나더러 제사밥 먹으라고? 정말 어이없네요. 저 지금까지 많이 참았는데요. 어머니 더는 못 참겠네요. 어머니도 언젠간 드실 제사밥인데요? 할머니,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당신? 그리고 오승윤, 너 할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빠, 저 그동안 지켜봤는데 아빠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엄마한테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엄마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어른들 일에 끼어드는 거 아니다. 네가 뭘 안다고 아빠를 가르치려 들어? 우리 승윤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 당신은 그럴 자격 없는 사람이야.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야? 엄마가 하는 말 하나하나 꼬투리 잡아야겠어? 그럼 당신은 돌아가신 우리 친정엄마 계속 비하하시는데 아이고 참 잘하셨어요.
하면서 칭찬이라도 해드려야 하니? 뭐?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이 여편네가 진짜. 아이고 살다 보니 내 앞에서 다 싸우냐. 둘 다 시끄럽다. 승윤 엄마야, 너 앞으로 네 엄마 기일은 챙기지 말든지 울 아들이랑 이혼을 하던지 하거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어머니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어머니가 듣기 싫은 말은 끝까지 안 들으시려고 하시고 어떻게든 상황 모면하시려고 어른인 척 하시는데 저도 더는 못 보겠네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그렇게 귀하고 좋아하는 아들 끼고 평생 잘 사세요. 뭐? 야, 이년아.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저 인연 전연 아니고 엄연히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어머니 대접. 어른 대접받고 싶으면 그에 맞는 행동하세요. 손자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당신도 제발 정신 좀 차려. 예전에 내가 알던 당신이 아니야. 내가 뭘 어쨌는데? 장모님 돌아가시고 변한 건 당신 아니야? 왜 내 탓을 하고 그래? 당신 탓도 있지. 뒤에서 죽은 우리 엄마 때문에 부정 탄다고 부적 붙이고 그딴 짓만 안 했더라면 말이지. 같이 동조한 게 더 나쁜 새끼야. 알아? 뭐? 나쁜 새끼? 이년이 시어머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너 당장 이혼하거라. 우리 금쪽 같은 승윤이 내놓고 넌 몸만 나가. 집안에서 편히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게 해주니 아주 배가 부르지? 당장 썩 꺼지지 못해? 어머니, 이혼할게요. 근데 말은 바로 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사는 우리 집 제 명이고요. 이 사람 주식에 투자한다고 돈 투자한 거 다 마이너스 나서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메꾸고 어머니 생활비 보내드리고 한 거거든요. 뭘 좀 알고서 떠들어대시죠? 다 알고서 큰 소리 치실 수 있나 두고 볼게요. 더 해볼까요? 어머니 병원비, 용돈, 여행. 그거 다 제가 보내드린 거고 어머니 쓰시는 카드? 그거 제 명이에요. 아, 영어 모르시지 참. 아무튼 제 돈으로 안 하시는 게 없네요. 적어도 염치는 챙기셔야죠. 엄마한테 말이 너무 심하잖아. 엄마가 무슨 죄가 있다고. 너 같은 답 없는 놈을 낳은 죄지. 이제 제사밥 챙겨줄 며느리도 없으니 불쌍하시네. 그래, 당신이 곁에서 잘 모시고 나중에 돌아가셔도 당신이 잘 모시면 되겠네. 아주 행복하시겠어요, 어머니. 아이고, 내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아빠, 할머니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저 볼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그만해요. 지금 나랑 이혼이라도 하자는 이야기야? 당신 이성적으로 생각해. 승윤이 곧 수능이고 대학 가야 하잖아. 엄마,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저야 혼자 잘 해낼 수 있어요. 저 때문에 발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면 제가 죄송할 것 같아요. 저도 클 만큼 다 컸으니까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리고 아빠, 할머니, 엄마한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평생 고마워해야 할 분들이 누군데 엄마한테 무슨 짓이에요? 야, 오승윤, 너 누구 핏줄이야? 어디서 엄마 편을 들어? 아빠랑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오냐오냐 했는데. 누가 그렇게 해달랬어요? 나한테 한 것만큼 엄마한테 그렇게 했어봐요. 그리고 할머니, 아빠한테 부적 주시던 날 저 다 봤어요. 굿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죠? 그걸 네가 어떻게... 동영상까지 찍어놨는데 두 분이 그러실 줄 몰랐어요. 저도 충격인데 엄마는 오죽했겠어요? 승윤아, 네 엄마 지금 제정신 아니다. 그러니 이 할머니 말 좀 들어보지 않으련?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면 할머니나 아빠는 그냥 미친 거네요? 어떻게 엄마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평생 몇십 년을 가정을 일궈온 사람한테 위로는 못해줄 망정 그딴 망언이나 해대고. 들었니? 내 아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어머니, 저 더 이상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아니, 안 할 거고요. 앞으로 살면서 볼 일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 내가 승윤이한테 소리 지르지 말라고 했지? 당신이 뭘 잘했다고 아빠 취급을 받으려고 해? 조만간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야, 홍미진. 왜 오재혁? 나는 소리 못 질러서 안 지르는 줄 알아? 너 당장 니네 엄마 데리고 이 집에서 꺼져. 이년이... 야, 남편은 짐을 챙겨 시댁으로 들어갔고 저와 아들만 넓은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반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흘러 끝을 보게 되었네요.
남편은 부부 공동재산이라며 살고 있던 집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친정엄마에게 증여받은 재산이라 해당이 되질 않았죠. 결국 오랜 법정 싸움 끝에 제가 위자료 6천만 원 받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잘 살아왔다 생각했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관계가 끝나버리니 어이가 없더군요. 하지만 속은 참 후련합니다. 돌아가신 친정엄마도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악담을 퍼부었던 게 양심에 찔리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정말 자기 죽고 나면 제사밥 차려줄 사람 없을까봐 남편한테 선자리를 제안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말해줘서 알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아들한테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 문자로 주고받고 했었거든요. 끝까지 구질구질하고 저질스러운 그 집안과 더 이상 엮이지 않게 되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죽음, 슬픔 그런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만큼 말 한마디가 위로될 수 있고 때로는 독약보다 더 심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몇 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아들과 함께 남은 인생 멋지게 살아볼 것을 다짐하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